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요. 개성된 이후 버전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작업해야 하는 화살표 양 자체가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 같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법한 기능들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메뉴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은 차트하고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 탭이 따로 뜨게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먼저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옵션, 두 번째는 필드 설정. 이 두 가지는 그냥 매 회차 빠짐없이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룹화 가 나올 수가 있고, 끝부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에 해당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옵션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옵션 대화 상자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들어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시오라고 아예 동일하게 문제지가 정답지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멘트가 나오면 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V표 체크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빈 셀에 뭘 표시해라. 이것도 되게 자주 물어봐요. 주로 별표를 표시해봐, 아니면 언더바를 표시해봐, 이런 거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빈 셀 표시에 관련된 것도 자주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약 및 필터로 탭을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행렬 총합계를 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문제에 따라 행 또는 열 혹은 둘 다 표시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멘트가 정확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문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어 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 해당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먼저 이름에 해당하는 거, 지금 기본값으로 합계 가격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임의로 인원수 이렇게 변경해라, 이런 것도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함수. 기본 함수가 합계 또는 개수로 많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그걸 평균이라던가 최대치수로 바꿔봐, 이런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탭이 하나가 더 있죠. 값표시 형식이라는 걸로 탭을 변경하시게 되면 하단에 값표시 형식 화살표를 눌러서 목록을 쭉 펼쳐주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건 행합계 비율, 열합계 비율, 총합계 비율, 이렇게 비율자 들어가는 문항들로 변경해봐에 해당하는 거 자주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값 필드 설정에 대한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멘트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 대화 상자, 우리 셀 서식할 때 많이 봤었던 그 창을 여기서도 만나게 되십니다. 기능은 동일해요. 필드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에 표시되는 모양, 형식을 변경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앞서 배웠던 사용자 지정 기호 같은 것들도 당연히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탭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보고서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로 변경해봐에 해당하는 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총합계 요약을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스타일과 동일하게 밑으로 두 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쭉 펼쳐져요. 그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이 달립니다. 그거 보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2급의 경우는 사용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세 문제만 해결해 보시면 충분히 100점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문제로 풀어볼게요.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 156페이지 출제형 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은 행으로, 직급은 열로, 값은 기본급과 성과금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시그마 값은 행으로 설정을 해라. 2급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줘요. 굉장히 친절해요. 첫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번 셀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줘요. 두 번째 화살표, 보고서 레이블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언급을 다 해줍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 지금 화면상에 피벗 테이블이 없잖아요. 없는 거 넣어주러 갈 때는 무조건 삽입이에요.
자,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넣을 거니까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피벗 테이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메뉴 항목 뜰 겁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은 자, 어떤 범위 쓸 거냐 물어봅니다. 자, 우리 이때 왼쪽 표 범위 보이시죠? 자, 부서명부터 끝까지 전체 범위 블록 잡아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 새 워크시트 아니에요. 자, 기존의 동일 시트예요. 기존 워크시트 동일 시트에 몇 번? H의 3번 셀. H의 3번 셀을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 주의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레이아웃을 구분할 수 있는 메뉴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하나하나 던져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먼저 부서명은 행이래요. 그래서 부서명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행으로 던져주시면 들어가져요. 같은 방식으로 직급도 클릭 드래그해서 열로 던져주시면 들어가져요. 자, 이어서 이번엔 값이 두 개예요. 기본급과 성과급.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기본급이 먼저입니다. 자, 클릭 드래그 값으로 던져주시고 자, 성과급도 클릭 드래그해서 값으로 던져주시는데 자, 순서는 반드시 성과급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순서 맞춰주시는데 자, 주의하실 거는 이 값은 행으로 설정이라 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저희 값이 두 개가 있어요. 합계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 나열되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합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할 건지 아니면 합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할 건지 방향이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자, 이 값은 열방향으로 나열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합계들이 오른쪽 열방향으로 I, J, K, L 열방향으로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행방향으로 나열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부서명 아래쪽으로 던져버리세요. 자, 그러면 합계 방향성이 아래쪽 방향성으로 확 틀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줄이고요. 자, 우리 첫 번째 화살표 시작할 때 이미 끝냈고요. 자, 이어 두 번째 화살표 바로 갈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자 그랬어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어디? 디자인 탭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기본값은 세 가지 중 압축 형식이 기본이에요. 압축이 기본인데 압축을 압축으로 바꿔라. 그런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압축이니 매번 개요 아니면 테이블로 바꾸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개요로 바꿔줘 했기 때문에 자, 개요 형식으로 변경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세 번째 화살표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 자, 오른쪽에 있는 행의 총합계 둘 다 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디였더라? 자,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을 가시게 되면 맨 앞에 옵션 메뉴가 있다 했어요. 자, 옵션 클릭해 들어가시면 자, 우리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웬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제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때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된다 했고 자, 빈 셀에 뭐 표시해라 이것도 좋아해요. 자, 근데 이번 문제에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자, 이어 두 번째 요약 및 필터 탭을 가시게 되면 행렬 총합계를 표시를 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 이 중 우리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자 했으니까 행의 총합계 부분은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오른편에 있던 총합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화살표인데요.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을 하시오 했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셀 서식 문항을 풀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셀, 기본급이기만 하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 기본급이나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당연히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건 탭이에요. 표시 형식부터 보호 탭까지 탭이 6개 뜨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근데 이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문제 보셨으면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인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기본급 중 아무거나 한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에 필드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주시면 자, 이 안에서
표시 형식을 또 한번 띄워주실 수가 있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건 눌렀을 때 뜨는 대화 상자의 탭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표시 형식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한마디로 대화 상자가 다른 거예요. 자, 이번 문제에서 원한 건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이잖아요. 자, 탭 하나짜리 요 대화 상자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만, 소수 자릿수는 문제에서 언급된 게 없어요. 1절 작업하지 마세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우리 문제줄에서 기본급하고 성과금은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그랬지 합계 구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들어온 김에 평균으로 변경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금도 마찬가지. 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성과금이기만 하면 돼요. 자, 성과금 아무거나 찍어놓고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에 필드 설정. 다시 한번 표시 형식 들어오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해 주시는데, 주의하실 건 이번에도 합계 아니잖아요. 자, 평균으로 꼭 변경은 해주세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적용이 됐고요. 자, 마지막 화살표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은 우리 디자인 탭이었었죠? 자, 밑으로 2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펼쳐졌고요. 자, 밝게 쪽에서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보시면은, 자, 내가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9번이야 라고 말풍선이 뜹니다. 지문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선택 적용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어서 출제형 2번입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회원 거래 목록표의 주문 지역은 필터로 하나, 거래일은 행으로 둘, 회원 등급은 열로 셋, 값에는 금액을 담아다가 합계를 계산하자 했습니다. 앞에서랑 뭐 다를 건 없죠? 첫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H에 이번에는 5번 셀에 지정하자 그랬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세요 했어요. 자, 일단 시작은 전체 범위 제목 다 포함해서 블럭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이용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테이블 범위에서 기존에 있는 표 범위 사용할 거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블럭 됐을 겁니다. 자, 우리는 새 워크시트 아니죠. 자, 기존 워크시트예요. 기존 워크시트의 몇 번 셀? H에 5번 셀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에 삽입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기존 워크시트 H 5번 셀에 해당 범위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겁니다. 확인! 지금부터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필드 추가할게요. 자, 먼저 주문 지역에 해당하는 건 이번에 필터로 던져라 그랬고, 자, 거래일이 행이래요. 자, 거래일 가져다가 행으로 던져주시고, 회원 등급은 열이래요. 그래서 회원 등급은 열로 던질게요. 자, 마지막으로 값에는 금액 필드를 가져다가 값에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함수가 합계인데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주시면 레이아웃 구분이 끝이 났고요. 자, 이어 첫 번째 화살표는 우리 만들면서 해결했고, 두 번째 화살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자 했으니까요. 자, 이건 우리 어디? 디자인 탭을 가기로 했네요. 자, 디자인 탭을 봐주시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오고, 기본이 압축인데 문제에선 개요 형식으로 바꿔줘라 했기 때문에 개요 형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추가 옵션 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살표예요. 자, 거래일 필드는 월 단위로 그룹을 설정하고, 중요한 거 나왔고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회계 범주 중 기호는 없음으로 지정해라. 역시나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면 우리가 메뉴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해요. 자, 먼저 거래일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 설정해 주셔야 하잖아요. 일단 거래를 먼저 찍으셔야 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그룹화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룹화. 자, 이 그룹화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월 단위로 그룹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월만 체크하시고 일은 체크를 풀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월 하나만 딱 남겨주시고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월 단위 그룹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어서 값 형식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이다 했는데 해당하는 필드를 잡고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에 필드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뭘 띄울 수가 있냐? 표시 형식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자, 눌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보이세요? 값 필드 설정 안에 들어있는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회귀 형식을 주셔야 맞아요.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자, 그 다음 범주는 뭐 회계인데 기호가 없습니다 했으니까 설정 바꿔주셔야 맞겠죠.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게 되면 쉼표 스타일 적용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화살표예요. 자, 피벗 테이블 빈 셀에 별표를 표시를 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을 해라. 얘 뭐 사실상 문제지가 정답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중간에 이렇게 비워져 있는 셀값 보이시죠? 자, 이 빈 셀에 차라리 별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빈 셀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무거나 잡아다가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맨 앞을 보시면 옵션 메뉴 나와요. 옵션. 자, 옵션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많이 건드려요. 첫 번째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멘트 동일하게 나왔죠. 두 번째는 빈 셀 표시해라. 이것도 뭐 멘트 똑같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 및 필터 탭을 가시게 되면 행렬 총합계를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레이아웃 및 서식 탭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의 체크, 빈 셀에다가는 뭐 작은 별 하나만 꽝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별 들어가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화살표예요.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14번 서식을 설정을 해라. 자, 이거는 저희 디자인 탭을 가시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부분 밑으로 2번 내려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펼쳐집니다. 자, 그중 밝게, 중간, 그다음 어둡게 부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중간에 있는 살짝 마우스를 좀 가져다 대보시면은 내가 보통 11이야, 뭐 내가 보통 12번이야 이렇게 말풍선이 달릴 겁니다. 자, 저희는 피벗 스타일 보통 14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초록초록한 거 옆쪽으로 마우스 가져다 대보시면 자, 내가 보통 14야 라고 말풍선 달릴 거예요. 지문과 일치하는지 보고 선택 지정해 주시면 끝 나시는 겁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2급에서도 사용하는 메뉴들이 상당히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출제용으로 넣어드린 거 외적으로도 나오는 유형들이 좀 더 다채롭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영상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